네, 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님과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교수님이 조금 독특한, 특이한 주거 공간 두 군데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주거 공간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난 몇 주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좀 건축적 실험을 저희가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비슷한 맥락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좀 재미난 참신한 건물을 하나 소개될까 하는데요. 그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그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이라는 건물입니다. 마이크로 하우징이요.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명 듣기 전에 저희가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은 마이크로 얼버니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주거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갤러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갤러리와 카페랑 또 주거 공간들이 상호 연결이 돼서 서로 더 발전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복합 주거 공간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하우징 타입이에요. 베이스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기반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거 형태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된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발코니라든지 그런 브릿지라든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놓은 것도 개인의 그 행동 반경이 그런 자기 사면 벽면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외부랑 잠깐이라도 소통을 하고 그런 공간의 다양성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사실은 많이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지상에서도 밑에 있는 갤러리를 볼 수 있다든지 카페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영상이 잘못 나간 줄 알았잖아요. 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무슨 갤러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예, 맞습니다. 좀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이 건물 안에 작은 건물들이 좀 쌓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갤러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잘 보신 것 같은데 근데 바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살들이 그 스테인리스 스틸 그 띠가 되는데요. 네. 그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이제 공간들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 띠가 약간 장식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참신한 그 아이디어인 거는 이제 공을 통해서 이제 내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스크린 역할도 하고요. 또 이런 공간들을 보면 항상 난간도 필요하고 옆집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가림막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건축가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보통 건물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가스관도 막 붙여놓고 그렇죠. 비물 홍토도 붙여놓고 해서 그걸 좀 미연에 막으려고 하는
좀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영상 보면서 스테인리스 스틸띠가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미관상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모던하다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느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교수님,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작은 집들 네. 이 이제 그거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뭐 지난번에 뭐 또 살짝 소개드렸지만 저희 건축법규에서 허용한 최소 면적이 12제곱미터거든요. 네. 그의 어떤 작은 유닛에 14개가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최대한 1인 가구의 프라이버시를 좀 그 유지하면서도 뭐 이 가구와 가구 간에 또 건물과 이제 지역 사회 간의 어떤 그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네. 고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그 쉐어하우스 틈틈집 틈틈집.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주신 이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이 제안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의 느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뭐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근데 큰 틀에서는 뭐 지난주 틈틈집도 그렇고 이번 주에 뭐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도 그렇고 네. 뭐 갈수록 좀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한 뭐 참신한 제안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같은 취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또 뭐 두 건물 모두 뭐 예를 들어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뭐 틈을 활용을 해서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리는 뭐 사회적 공간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용도로 쓴다든가 뭐 공간 구성 면에서는 참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설명도 듣고 보니까 비슷한 점이 참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 예, 뭐 좀 제일 큰 그 차이는 일단 평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네. 알 수 있는데요. 그 두 건물이 지향하는 어떤 바가 좀 다르긴 합니다. 뭐 틈틈집 하면은 뭐 평면을 보면은 가운데 이제 거실이랑 이제 부엌이 네.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방들이 배치되는 그랬었잖아요. 공간 구성이 약간 뭐 저희가 보통 사는 살림집 평면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 이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방 안에 그 개별적인 부엌이랑 화장실이 다 갖춰진 원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유닛이 돼 있고 바깥쪽에는 뭐 발코니라든가 뭐 연결한 다리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공간적 조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틈틈집은 그냥 집이죠. 거실이 있고 방이 다 있는 개념이라면 이 마이크로 하우징은 여러 채의 집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거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마이크로 하우징이 프라이버시를 위한 배려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하죠. 뭐 저희가 보통 뭐 건물 디자인한다 그러면 큰 공간을 n분의 1로 나눠서 네. 뭐 방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유닛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 집처럼 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다른 유닛하고 이렇게 마치 분리가 돼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창을 내는 방식을 봐도 그 보통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큰 창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그런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그 천정이랑 이제 벽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얇은 고창을 둘러놨습니다. 그래서 뭐 채광은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어떤 그런 세심한 배려가 많이 드러나는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하나의 배려가 있습니다. 이 방과 방을 연결하는 발코니랑 다리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름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공간과 공간 연결하는 건축가의 뭔가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뭐 건축가는 이렇게 발코니랑 뭐 다리가 있는 공간을 그 타피오카 펄이죠. 이름을 따서 네. 그 타피오카 공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피오카 펄을 보면 그 말랑말랑한 젤 같은 게 이제 일싸고 있는데 네, 이름 예쁘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건축가는 이제 각 공간을 사이에 어떤 윤활유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어떤 공간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제 분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뭐 당연히 사이로 이렇게 띄어놨기 때문에 햇볕도 들고 바람도 들고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원하면은 이제 거기를 나와서 뭐 바로 옆에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 역할도 하고요. 또 좀 다른 맥락에서는 굉장히 1인 가구를 위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 덕분에 심리적으로는 되게 좀 넓게 느껴지는 뭐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타피오카 공간이 틈틈집의 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예, 뭐 많이 비슷하죠. 그래도 그렇지만 좀 타피오 공간 자체가 가진 어떤 참신함도 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걸 통해서 다양한 공간 조합이 가능하다는 게 음.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뭐 원룸 몇 개를 묶어서 뭐 세대를 확장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다리가 이제 세대 내부의 복도 역할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요. 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 아니라 뭐 어떤 방은 예를 들어서 뭐 사무 공간을 쓰고 싶다고 할 때도 뭐 조합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다양하게 거죠. 쓸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런 또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또 오피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엌이나 그 화장실의 그 설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부러 이제 바깥쪽에 배치를 해놔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쉽게 해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거 시장의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타피오카 공간 엄청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상과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갤러리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보통 이 근린 생활 지역이나 이 도시명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지상층을 모두 자동차에게 내줘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마이크로 하우징 같은 경우는 예술 공간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길가를 가다 보면 정말 약간 골목길 따라서 가다가 계단을 네. 타면 뭐 다음 공간이 이어지는 것 같은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또 뭐 그 계단 공간을 뭐 낮에는 좌석, 카페 좌석으로 쓰고 이제 밤에는 그 공연 객석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주변을 둘러보면 지상층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기가 참 만만치는 않잖아요. 또 네. 그런 것도 많이 없는데 또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전용 공간을 늘릴수록 또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차 대수도 점점 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과 도로가 이제 더 괴리되는 약간 악순환 그렇죠. 이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성파 마이크로하우징 같은 경우는 좀 기발한 방식으로 주차 대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은 건물 내에 있는 공유 공간의 면적을 늘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전용 면적은 줄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도 같이 주는 거죠. 아. 그런 방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주차 대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지상층에는 또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네. 방식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공간들이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방을 딱 만들어서 임대 수입이 높아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는 사실 전체적으로 임대 면적 준다고 하면 좋아할 건축주는 그렇죠. 전혀 없을 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좀 상부에 있는 주거 공간의 어떤 면적 효율을 조금 네. 희생을 해서 지상층의 임대 공간을 늘렸기 때문에 건축주로 봐서도 크게 손해 보는 그러네요. 거는 아니고요. 네. 또 이 주변을 봐도 뭐 비슷한 크기의 뭐 근생이나 도심의 생활주택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이렇게 면적상의 효율을 조금 희생을 해서 뭐 넉넉한 공간을 만듦으로써 어떤 주거 상품으로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면적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입주자들한테도 좋은 공간이고 또 건축주에게도 좋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임대가 잘 되는 곳이 건축주에게는 뭐 그야말로 효자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공실 남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네. 자, 서울 공간산책 오늘은 송파 마이크로 하우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